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에 따라 여러 기준을 사용하시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년물과 2년물을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지수가 나타내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10년물의 경우 장기채이므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국채인 2년물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2년물의 국채 금리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0 아래쪽으로 갈수록 2년물의 금리가 오히려 10년물보다 높은 경우인데, 이는 단기 경제 사이클의 불확실성이 더 높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역전이 반드시 경제 침체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에서 78년부터 현재까지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현재까지 총 14번의 역전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경제 침체는 총 5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36%의 확률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1번부터 5번 구역을 제가 나눠놨으며 경제 침체가 있기 전 2번에서 3번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 이제 각 구역별로 주가 차트와 연동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구역입니다. 상단에 보이는 게 1번 구역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첫 번째 역전은 78년 8월, 두 번째 역전은 80년 9월, 세 번째 역전은 82년 1월입니다. 이 기간에 S&P 500을 살펴보면 고점은 80년 11월, 저점은 82년 8월입니다. 이때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한 조정으로 28% 하락, 21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첫 번째 역전 후 2년 3개월 뒤 조정이 시작됐으며 두 번째 역전 후 2개월 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조정 중간에 82년 1월에 마지막 세 번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즉, 두 번째 역전이 주가 조정의 이때는 가장 강한 신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76년에서 77년에 일어난 주가 조정도 꽤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구역입니다. 상단의 장단기 금리차를 먼저 보면 88년 12월, 89년 8월, 90년 3월 세 차례 장단기 금리차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S&P 500 차트를 보면 세 차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변곡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걸프 전쟁, 유가 급등이 이슈가 되어 2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는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후에 4개월 뒤 조정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7년에 블랙 먼데이로 인해 36%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후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가 조정의 필수 선행 지표로 장단기 금리차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구역입니다. 이때는 경제 침체 전 총 2번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98년 6월과 2000년 1월인데요. 두 번째 역전 후 2개월 뒤부터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첫 번째 사례와 같이 두 번째 역전 현상이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4번 구역입니다. 이때는 경제 침체 전 총 3번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2006년 3월, 2006년 6월입니다. 이때는 세 번째 역전 후에도 1년 이상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 구역입니다. 19년 8월에 역전된 후에 6개월 뒤 코로나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22년 4월과 7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주가 조정이 먼저 있은 후에 두 차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선 사례를 모두 살펴봤을 때 주가 조정이 있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어 선행지표로 사용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사례를 모두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먼저 첫째, 장단기 역전 폭은 주가 조정 폭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둘째, 장단기 역전 신호는 경제 침체 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발생하여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 후에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셋째, 장단기 역전 신호가 일어나야만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로 블랙먼데이는 장단기 역전 신호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단기 역전 현상은 처음 보는 패턴이었습니다. 주가 조정이 있은 후에 금리 역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파란색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나타내고 붉은색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냅니다. 앞선 1번부터 4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역전된 후에 주가 조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조정이 먼저 있고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볼 때 1번 사례처럼 우리는 주가 조정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추가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에서 100%는 없지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나 경제 흐름으로 볼 때 그리고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장단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 상황의 중요 참고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S&P 500 지수와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